서늘한 가을 바람이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을 스쳤다. 이른 아침, 도시의 소음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 남자가 조용히 자동차에서 내려 골목 끝 작은 카페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태현, 32세. 서울에서 이름 있는 IT 기업의 CEO로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허함이 가득했다. 화려한 삶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카페는 외관만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벽돌 외벽은 곳곳이 낡아 색이 바래 있었고 오래된 나무 문틀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카페에서 나오는 빵 냄새와 커피 향이 태연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지훈. 대학 시절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였다. 태연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했다. 젊고 맑은 미소, 작은 손짓, 그리고 그가 떠날 때 말없이 흘린 눈물. 하지만 8년 전 그의 야망은 그를 서울로 이끌었고 지훈과의 약속은 뒤로 미루어졌다. 그는 서울에서의 성공을 쌓으며 그녀와 그녀의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제 다시 이 골목 앞에 서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카페문 앞에서 태연은 잠시 망설였다. 마음 한쪽에서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 재회했을 때 받을 차가운 시선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다. 그러던 중 카페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 빵 좀 사주세요. 태연은 순간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는 다소 수줍은 표정의 어린 소년이 2명 있었다. 형은 약 8살, 동생은 6살 정도로 보였다. 두 아이는 작은 손에 빵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태현의 심장은 순간 멎는 듯했다. 그 아이들의 얼굴, 눈빛, 그리고 작은 인매가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이 빵 사달라고 했니? 형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걸 팔아서 할머니 약값을 마련해야 해요. 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지갑을 꺼내 아이들에게 빵값 전부를 건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기쁨에 눈을 반짝였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책임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형은 민재, 동생은 준호예요. 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니?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엄마는 저희를 따라오는 걸 못하래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 약 가져오라고 하셔서.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과 감정이 뒤섞였다. 지훈.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신은 서울에서 부와 명성을 쌓았지만 그녀는 아이들과 노모를 혼자 돌보며 살아왔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과 고생이 만든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놀람으로 가득 찼다가 금세 차갑고 단호한 빛으로 바뀌었다. 태연 씨, 여기서 무슨 일이죠? 태연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8년간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후회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뚜렷이 깨달았다. 그날 이후
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지윤의 삶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지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한편 지윤은 태연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8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였다. 하지만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의 행동과 진심은 그녀의 마음속 벽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태연을 좋은 아저씨로 부르며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지윤도 차가운 마음속에서 조금씩 따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연과 지윤, 그리고 민재와 준호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과거의 잘못과 아픔 속에서 한 남자는 진정한 책임과 사랑을 배우고 한 여자는 혼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두 아이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끼며 한 가족으로서 다시 서서히 하나가 되어간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태연과 지윤, 그리고 아이들 앞에는 과거의 상처, 사회적 시선, 그리고 태연이 선택해야 할 미래가 놓여 있었다. 진정한 화해와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동과 결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태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지윤에게 다시 신뢰와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일부의 끝에서 서울의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카페 앞 작은 나무 벤치에는 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였다. 아이들의 웃음과 지윤의 눈빛 속에서 그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릿하게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김태연은 카페 앞 골목에서 민재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만남 이후 아이들과 다시 접촉할 용기를 낸 그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조금씩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태연이 카페 앞에 서 있는 동안 민재와 준호가 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다. 민재의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았고 준호는 여전히 수줍게 태연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삶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아저씨, 오늘도 같이 가요? 민재가 물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 하루는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오래된 나무와 벤치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와 준호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순수한 기쁨을 떠올렸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에서 나오던 지윤이 나타나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묻어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불안이 느껴졌다. 태연 씨,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나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네, 지윤아. 오늘 하루는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너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마음속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홀로 살아오며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태연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심의 가책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태연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 민재와 준호는 다양한 장난감을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닌 아이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지만 장난감 가게를 나오던 순간 민재가 갑자기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된대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태연은 순간 마음이 뭉클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단순한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믿음과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민재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 민재야. 아저씨도 너희가 좋아. 하지만 그 순간 지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 씨,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너무 급하게 다가오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태연은 지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지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8년 전 지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서울에서의 성공과 부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잃게 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회복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다음 날, 태연은 지윤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 지윤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서로 조금씩 신뢰를 쌓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지윤은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싶다는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8년간 혼자 살아온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억눌렀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태연 씨,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윤아, 이해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행동과 약속으로 신뢰를 쌓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태연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늘려갔다. 함께 요리를 하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숙제를 도와주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쌓아갔다. 민재와 준호는 점점 태연을 아버지처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과 진심을 느끼며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태연과 지윤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다. 과거의 상처, 서로의 오해, 그리고 현실적인 갈등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특히 지윤의 마음속에는 태연이 다시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연은 이 두려움을 이해하고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녀를 설득해야 했다. 2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태연은 카페 옆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단순히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지윤에게 신뢰를 주고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비쳤다. 태연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겠어. 반드시 지윤과 아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의 결심은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했다. 사랑과 책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갈등과 화해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이른 봄의 서늘한 공기가 남아있었다. 김태연은 민재와 준호를 학교로 데려다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태연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지만 어제의 즐거움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지윤에게서 받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태연은 지윤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보았다. 태연 씨, 오늘 아이들과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이에요. 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점점 태연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에 태연이 떠났던 기억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미술관에 도착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곧 태연과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즐거워했다. 민재는 그림 속 세부 묘사를 관찰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준호는 그림의 색채와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펼쳤다. 태연은 아이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그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태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미술관을 나온 후 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앉자마자 민재와 준호는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겪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고 준호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야기했다. 태연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다. 그 순간 지윤이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태연과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이들이 태연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랑과 신뢰,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그녀의 시선은 쉽게 태연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태연은 지윤의 시선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윤아,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너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태연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두려움과 상처가 그녀를 억눌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연 씨, 나도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윤아,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이들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지 못했지만 태연의 행동과 꾸준함에서 신뢰의 조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던 길, 태연의 핸드폰으로 업무 관련 긴급 연락이 왔다. 서울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태연은 고민했다. 지금 아이들과 지윤을 챙기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일로 인해 잠시 떠나야 하는지. 그는 마음속 갈등을 느꼈다. 결국 태연은 결정을 내렸다. 지윤아, 나 잠깐 일 때문에 나가야 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아이들과 당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윤은 그의 말을 믿고 아이들에게도 태연의 부재를 이해시키며 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재는 어깨를 축 느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이번에도 또 떠나는 거 아니죠? 태연은 민재의 어깨를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도, 앞으로도. 그 순간 준호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태연의 진심을 느꼈고 그들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태연은 지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노을이 강물 위로 반짝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태연은 지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전했다. 지윤아, 8년 전 나는 잘못했어. 떠나면서 상처만 남겼지. 이번에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해. 시간을 줘. 반드시 보여줄게. 지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아이들과 나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지윤의 마음을 얻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동시에 현실적인 도전과 직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3부의 끝에서 태연과 지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와 우정의 씨앗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갈등과 선택, 그리고 태연이 진정으로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 곧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은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다. 김태연은 업무와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연달아 문제를 일으켰고 그는 그 해결을 위해 연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지윤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어 그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늦게 집에 돌아오자 민재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도 늦게 왔네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바빴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우리랑 약속 있지 않았죠? 이번에는 또 사라지지 않아요? 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날 밤, 태연은 지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 문제로 인해 가정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들과 지윤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지윤은 태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자신을 느꼈다. 다음 날, 태연은 아이들과 함께 도심 근교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지만 소풍 도중 민재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태연과 지윤은 놀라서 민재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민재야? 태연이 물었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싸웠잖아요. 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또 떠날까 봐 걱정돼요.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민재를 꼭 안았다. 민재야, 난 절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지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태연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소풍의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태연의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큰 오류로 인해 회사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태연은 고민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결국 그는 아이들을 잠시 남겨두고 회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지윤은 태연을 배웅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태연 씨, 이번에도 정말 괜찮아요? 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 아이들과 지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았다. 민재는 아저씨가 또 떠나면 어떻게 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도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지윤은 아이들을 달래며 마음속으로 태연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 사이 태연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면 큰 손해와 책임이 뒤따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회의와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이들과 지윤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회사의 압박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밤늦게서야 태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지윤은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태연을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태연 씨, 다행히 돌아왔네요. 태연은 지친 몸을 소파에 앉히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으니까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지윤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연 씨,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날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태연은 지윤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보여줄게요. 그 순간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민재와 준호는 태연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아이들의 순수한 신뢰와 사랑이 태연의 마음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사부의 끝에서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었다. 태연의 회사 프로젝트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고 그로 인해 그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지윤과 아이들은 그의 부재를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었다. 태연은 이제 가족과 일,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처를 모두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태연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프로젝트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회사 경영진의 신뢰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태연은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늘 지윤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점심이 지나자 태연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결심이 자리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동료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결정만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스스로 모든 걸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족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다. 오후 늦게 태연은 회사에서 급히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지윤과 아이들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달려와 태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늦지 않죠?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늘은 절대 늦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야. 지윤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태연의 진심 어린 행동이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렸다. 태연은 아이들의 작은 성취와 학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다. 다음 날 태연의 회사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경쟁 회사가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회사 내부에서는 긴박한 전략 회의가 이어졌다. 태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가족과의 시간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 그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일은 동료들에게 맡기자. 그날 오후 태연은 지윤과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지윤은 놀라면서도 태연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 씨,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와 준호도 태연의 결정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이제 안심돼요. 그 순간 태연은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태연의 회사는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 회사의 위협도 막아냈다. 태연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도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의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합쳐져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지윤과 아이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지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태연 씨, 당신을 믿어요. 이제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겠네요. 민재와 준호는 태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떠나지 않겠죠? 태연은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응,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과 대화가 흘렀다. 지우는 태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태연 씨,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할 거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와 준호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태연과 지윤의 마음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태연은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힘과 용기라는 것을. 며칠 후 태연은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서는 핵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 빈틈을 채워주었다. 결국 태연과 지윤,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의 상처와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사랑과 신뢰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변화무쌍했지만 그들의 집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항상 비추는 듯했다. 태연은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로써 태연과 지윤, 그리고 민재와 준호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상처와 갈등, 고민과 선택,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어우러진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